가족에게 버림받은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 제1편. 새벽 5시였습니다. 김지수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설거지 세제로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장옥자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김지수, 아직도 아침상이 이 모양이냐? 지수는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금방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장옥자는 식탁을 한번 훑더니 된장국 뚜껑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딴 걸 음식이라고 차렸어? 우리 집 개도 이것보단 잘 먹겠다. 벅. 장옥자가 국자를 집어던졌고 뜨거운 국물이 지수 손등 위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서병욱은 그런 장면을 보고도 신문만 넘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병욱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화나게 좀 하지 마. 그 말에 지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결혼 10년.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보호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너 같은 집안에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 것만 해도 감사해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지수가 사실은 서울 최고 로펌 출신 변호사였고 친정이 강남 빌딩 여러 채를 가진 재력가 집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수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숨긴 채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자신 자체를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은 그녀를 하녀처럼 부렸고 남편은 점점 시어머니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지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편 서병욱이 한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순간 10년 동안 참고 살았던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장옥자의 심부름으로 늦은 시간까지 반찬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길 건너편 호텔 입구에서 낯익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서병욱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향수를 풍기는 젊은 여자 하나가 그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한수민. 병욱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몇 번 집에도 드나들었던 여자였습니다. 지수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툭 떨어졌습니다. 사과가 도로 위를 굴러갔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순간 병욱이 수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지수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시댁 모욕도 참았습니다. 남편의 냉대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만큼은 내 사람일 거라고. 그러나 그 믿음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호텔 입구. 찰칵. 서병욱이 한수민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 찰칵.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온 병욱은 태연했습니다. 장옥자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싸돌아다니다 이제 와. 병욱도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은 있냐? 지수는 조용히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병욱이 잠든 뒤 지수는 혼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명함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성. 대표 변호사 김지수. 결혼과 동시에 모든 걸 포기했던 과거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명함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며느리가 사라지고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한 여자가 깨어난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지수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장옥자가 또다시 반찬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는데도 지수는 예전처럼 떨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귀가 먹었냐?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짧은 대답에 장옥자는 순간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것도 늙더니 눈빛이 독해졌네. 그날 오후 지수는 10년 만에 혼자 외출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순간 로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수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바로 그 건물 최상층에는 국내 최고급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대표님, 그제야 드러났습니다. 김지수는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이름만 숨겼을 뿐 법무법인 태성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이자 창립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그녀는 사랑 하나만 믿고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재산도 경력도 명예도 숨긴 채 그저 평범한 아내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멸시와 배신뿐이었습니다. 회의실 화면에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병욱과 한수민의 외도 사진, 호텔 출입 기록, 계좌 내역, 그리고 병욱 회사의 수상한 자금 흐름까지. 지수 옆에 앉은 조사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지수 눈빛이 완전히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병욱은 이미 그녀 명의의 재산 일부를 몰래 담보로 사용하고 있었고 시어머니 장옥자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수민과 재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 속 병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지수는 곧 정리될 겁니다. 재산만 넘어오면 끝나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그날 밤 서병욱은 집으로 돌아오다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에 고급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장옥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병우가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 순간 2층 계단 위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사람은 김지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검은 정장,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병욱 앞으로 다가온 그녀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해요. 서류 맨 위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보전 소송 청구서. 그 순간 서병욱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병욱은 손에 들린 이혼 소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옥자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김지수,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하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소파에 앉더니 다리를 꼬고 병욱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시댁 눈치 보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욱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뒤에서 바람 넣었어? 지수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욱과 한수민의 호텔 사진, 계좌 내역, 녹취록 일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순간 병욱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옥자도 사진을 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병욱아. 하지만 병욱은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 내가 감히 날 상대로? 그 말에 지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비서가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병욱 회사의 재무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차명 계좌, 횡령 정황. 병욱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잊으셨나 봐요. 그 말과 함께 또 다른 서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금융계좌 가압류 신청서, 회사 특별감사 요청 공문, 부동산 처분 금지 신청서. 장옥자는 다급히 병욱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병욱은 아직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흥 겁주지 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링. 병욱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병욱 부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현재 회사 내부 감사팀이 회계자료 확보 중입니다. 병욱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그런 남편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하녀처럼 부렸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김지수가 참고 있었던 것이지 무능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장옥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듯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어머니가 잠깐 실수한 거지. 하지만 지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장옥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10년 동안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병욱은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고 있었고 감사팀 직원들이 그의 사무실 서류를 박스째 옮기고 있었습니다. 병욱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자 감사팀장이 차가운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병욱 부장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순간 병욱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 멀리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직원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김지수가 천천히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분이 김지수 대표였다고? 서 부장 아내가 저 사람이었어? 병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수민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수민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지수를 보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바락해봤자 병욱 오빠 마음은 이미 제 거예요. 순간 사무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화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수민 씨, 본인 계좌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수민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켠 그녀는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욱이 그녀 명의로 숨겨놓았던 차명 계좌들이 이미 금융당국 조사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민 앞으로 들어왔던 고급 선물과 현금 흐름까지 모두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지수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불법 자금 흐름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수민은 병욱을 돌아봤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문제 없다며. 하지만 병욱 역시 패닉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몰랐기 때문입니다. 김지수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형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회사 대표가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병욱 부장, 오늘부로 직무해제입니다. 순간 병욱 다리가 풀렸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망신당한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김지수, 내가 내 인생 망치는 거야. 그러자 지수가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망친 겁니다. 그 한마디에 병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장옥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욱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장옥자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병욱아, 큰일 났다. 집이 경매 넘어간대. 순간 병욱 눈동자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명이 역시 처음부터 김지수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옥자의 비명 섞인 전화가 끝난 뒤 서병욱은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법원 집행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안에서 물건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장옥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절대 안 돼. 병욱은 다급히 집행관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집행관이 차갑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및 강제집행 명령서. 그리고 그 아래 적혀있는 이름. 김지수. 병욱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집은 처음부터 김지수 명이었습니다. 결혼 후 장옥자와 병욱은 가족끼리 뭘 따지냐며 자연스럽게 집을 자기들 재산처럼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순순히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자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옥자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김지수 전현이 우리를 죽이려 든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 집안 망하게 생겼어. 바로 그 순간 또각 또각 현관문 밖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김지수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중년 남성. 국내 재계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대형그룹 회장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지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장옥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TV 뉴스에서 수없이 봤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욱은 입술까지 떨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장인어른이. 김태준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병욱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딸을 10년 동안 이렇게 살게 했나? 그 짧은 한마디에 집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옥자는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원래 예민한 애라. 그러나 김태준 회장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 입 다무시오. 순간 장옥자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청소하고 요리하고 눈물 흘리던 공간.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 비워주세요. 병욱이 다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수야, 우리 얘기로 풀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 순간 한수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욱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기자들이 회사 앞까지 왔어.
우리 관계 기사난데. 병욱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TV 속 뉴스 속보 자막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간부 서병욱 불륜횡령 의혹 논란. 장옥자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뉴스가 터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병욱의 이름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불륜 대기업 간부, 아내 명의 재산 빼돌린 남편, 시어머니 갑질 의혹. 기사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며느리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저렇게 됐겠냐. 김지수 씨가 보살이었다. 저 집안은 벌 받아야 한다. 병욱은 집안에 틀어박힌 채 휴대폰도 끄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해고 절차가 시작됐고 은행 계좌 상당수도 조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수민이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병욱은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밤늦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빠랑 이제 끝낼게요. 난 감옥 가기 싫어요. 병욱은 그대로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2년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민은 병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장옥자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까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장에만 나가도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 괴롭혔다던데. 천벌 받은 거지 뭐. 평생 체면만 중요하게 여기던 장옥자에게 그 시선은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옥자는 술에 취한 병욱에게 악을 쓰듯 말했습니다. 다 내가 여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자 병욱도 폭발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잖아. 맨날 김지수 무시하고 들볶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병욱 씨 맞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병욱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차갑게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장옥자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수사관들은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와 노트북과 서류, 휴대폰까지 전부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욱은 멍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사실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편 같은 시각 김지수는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녀 손에는 오래된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시댁 식구들이 그녀를 모욕하고 비웃던 목소리가 그대로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넌 우리 집 종이나 다름없어. 애만 낳고 입 다물고 살아. 차가운 미소가 그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